중국군의 2인제였던 장유사가 결국에는 숙청되었습니다. 2025년에 시진핑이 조만간 자리에서 내려온다거나 이제는 허수아비가 됐다는 등 정말 다양한 곳에서 시진핑 실각설이 조명이 되었는데요. 결국 그 시진핑 실각설의 핵심이었던 장유샤가 숙청되면서 결국 루머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중국군에 대한 숙청을 과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밝히길 1월 4일에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군사위 부주석 장유샤와 중국 군사위원회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 중앙의 연구를 거쳐 장유샤와 류전리를 입건해 심사 및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장유샤 부주석과 류전리 참모장이 어떤 혐의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요. 심각한 기율 위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심각한 기율 위반은 부정부패 혐의가 있을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현재 중국에서 진행 중인 반부패 운동의 화살이 장유샤 부주석에게까지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가 숙청이라고 표현했는데 숙청이 비단 죽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나 소련 때문에 숙청이 무조건 죽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옥에 보내거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거나 좌천시키는 것도 다 숙청에 포함됩니다. 이 장유샤라는 인물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장유샤 부주석은 24인 체제인 당 중앙정치국원이자 군통수권자인 시진핑 주석의 뒤를 이은 중앙군사위 2인자입니다. 군인 출신으로는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이 장유샤 부주석이에요. 또 류전리 참모장도 중앙군사위에 남은 4명의 위원 가운데 한 명인데요. 둘 다 최고위급 인물들입니다. 장유샤 부주석의 군내 위상과 장악력을 고려한다면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운동은 이제 절정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이번 조사 결정에서 직접 나섰다는 점도 꽤 유심히 봐야 합니다. 중국과 같이 권위주의적인 나라에서는 문구나 단어 하나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동안 군 고위직 관련 조사를 주도한 곳이 중앙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장유샤 부주석에 대한 숙청 사실 알리는 발표문에서는 공산당 중앙이 주체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즉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고 있는 공산당의 군부 통제가 완성됐다는 선언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현재 중국군 내에서는 대규모 군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군수열 3위였던 허웨이등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мя오와 전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 등이 당 기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엄중한 직무범죄에 연루된 혐의가 있어서 당과 군에서 제명됐다고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2023년부터 시작된 로켓군 반부패 숙청 이후로 매우 많은 중국군 장성들이 숙청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시진핑 주석이 공들인 로켓군에서 내부 기밀 유출이나 심각한 부패 사례 등이 적발이 되었고요. 이후 관련 군 인사들이 연이어 숙청을 당했는데 당장 첨단무기 도입을 관장했던 리상포 전 국방장관도 2024년에 숙청이 되기도 했죠. 시진핑이 2012년에 집권한 이후 숙청된 중국군 장성만 해도 11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군 숙청이 진행되면서 중국 군부 권력은 시진핑 주석에게 더 집중될 전망인데요. 당장 중국군 최고 지도부인 당 군사위원회는 이제 장성민 부주석만 남은 상황입니다. 당 중앙군사위는 시진핑 주석을 1인자로 두고 부주석 2인, 위원 4명 등 7인 체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장성민 부주석 빼고 싹 다 숙청됐습니다. 당 군사위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숙청을 당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 시진핑 주석을 견제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군에 대한 분석은 현재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하나는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어지다 보니 정말로 대만 침공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과 다른 하나는 시진핑 주석의 무리한 숙청으로 인하여 중국군이 약화가 되어 지금 당장은 무리한 움직임을 할 수 없다는 말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흔히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두고 양안전쟁, 즉 대만과의 전면 충돌에 비교적 신중했던 인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것을 전쟁 자체를 이념적으로 반대했다기보다는 무력 충돌이 가져올 군사적 손실과 경제적 비용, 국제 제재, 체제 안정성에 미칠 파장을 냉정하게 계산했던 현실주의적 판단으로 보는 쪽이 더 정확합니다. 중국 관점에서 대만 침공은 단기간에 끝나는 작전이 아니라 미군 개입 가능성, 해상 교통로 차단, 수출의 위축, 금융 제재까지 동반될 수 있는 초대형 리스크이며 장유샤는 바로 이 지점을 우려하며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선택을 경계해왔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인물이 최근 권력 핵심에서 밀려나며 사실상 숙청 수순을 밟았고 이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을 견제하거나 조언할 수 있는 군 내부의 완충 장치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시진핑 주석 개인에게 권력이 더 집중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 그만큼 전략적 판단이 소수 혹은 단일 의지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이전보다 훨씬 과감하고 위험 부담이 큰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시나리오의 중심에 대만 문제가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측에서도 매우 예민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부는 중국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숙청과 인사 개편을 단순한 내부 정치 문제로 보지 않고 실제 군사행동 능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2025년 12월 23일에 발표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군 내부에서는 광범위한 인사교체와 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조사,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만 보면 지휘체계 혼란과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전쟁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대규모 변동에도 불구하고 대만 관련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능력 확보가 멈추지 않고 병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부 숙청과 조직 개편이란 격변이 중국군의 전력 건설 흐름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보고서 안에서는 조사와 교체가 장기화할 경우 지휘관 간 신뢰 약화, 훈련 일정의 차질, 무기 조달과 운용 체계의 안정성 저하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상륙전 능력, 미사일 전력, 해공군 합동 작전 능력 등 대만 유사시 직접적으로 사용될 전력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내부 정비 차원을 넘어 실제 작전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전쟁부의 시각에서 중요한 사항은 중국군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대만을 겨냥한 군사 능력 축적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현재 중국군 내부 상황을 더욱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진핑 주석의 무리한 대숙청이 오히려 중국군의 군사 역량을 심각하게 약화해 대만 침공과 같은 고위험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국의 유력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월 24일 보도를 통해 이번 숙청을 단순한 내부기강 확립 차원이 아니라 중국군 지도부 자체를 거의 붕괴시킨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충성심을 기준으로 군 수뇌부를 대거 교체하고 숙청하는 과정에서 실전 경험과 조직 운영 능력을 갖춘 고위 지휘관들이 한꺼번에 사라졌고, 이에 따라 중국군 전력의 질적 기반이 크게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군 최고위층의 연속성이 사실상 끊겼다는 점입니다. 합동 작전과 대규모 상륙전, 장거리 미사일 운용 같은 복합 작전은 장기간 함께 호흡을 맞춰온 지휘부의 경험과 판단력의 핵심인데, 현재 중국군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임시체제에 가까운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충성 경쟁 속에서 승진한 인물들이 과연 위기 상황에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혹은 모든 결정을 상부의 눈치만 보며 미루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잇따른 조사와 징계, 숙청 분위기 속에서 중간급 지휘관들까지 위축되면서 훈련 현장과 작전 준비 과정에서 과감한 시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대만 침공 같은 고난도 작전일수록 이런 약점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만 유사시는 단기간에 끝나는 국지전이 아니라 해공군, 로켓군, 정보전, 사이버전이 동시에 맞물리는 초고난도 합동작전이며, 지휘부가 조금이라도 흔들릴 경우 작전 전체가 연쇄적으로 붕괴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 수뇌부가 공백 상태에 가깝고 살아남은 지휘관들마저 정치적 충성 여부에 따라 평가받는 환경이라면 무리한 결단보다는 현상 유지를 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단행한 대숙청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대만 침공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하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현재 중국군은 겉으로는 강경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불신과 공포, 경험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것이 오히려 전략적 모험을 억제하는 브레이크로 기능하고 있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중국군이 강해지고 있느냐 아니면 약해지고 있느냐 이분법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전력이 압도적으로 완성됐을 때가 아니라 내부는 불안정한데 최고 권력자는 결단을 서두를 때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은 흔들리고 있고 지휘체계는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으며 현장의 목소리는 위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인데, 지도자는 시간은 내 편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는 순간 위험한 선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국군 역시 지금 이 지점에 서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을 치를 준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준비가 완벽해지기 전에 정치적 판단이 앞서 나갈 가능성, 이것이 현재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국군의 전력 숫자가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이 불안정한 상태를 기회로 인식할지 아니면 위험으로 받아들일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국군 대숙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노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